세 번째는 유종인 박사님? 네, 유종입니다. 보입니까? 네네, 이 상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교통사고 조사를 꽤 이제 한 25년 정도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뭐 충남대학교에서 과학수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고위충돌 차량들에 대한 그 특성을 좀 분석해 봐가지고요. 그 상황을 한번 특성적으로 분류를 해보고자 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작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 사기 적발된 금액이 한 8,800억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10%, 10.4% 정도 증가된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기 적발 인원으로 봐서도 이제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6.9%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고의 사고로 구분되어지는 건 한 12.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분류 현황을 봤더니 사고 내용에 있어가지고 사고 내용 조작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21% 정도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그 고의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고의로 충돌한 거, 자살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고의 사고로 구분 짓고 있고,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고의 충돌, 그러니까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일부러 가서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한 21% 정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 1,800억 가까이 나오는 거라 꽤 크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 블랙박스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초시계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보면 T로 해 가지고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 밀리세컨드라는 얘기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가 모든 영상은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반대로 사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해 놓은 상태를 각 프레임 단위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당 그 프레임이 그 시간이 몇 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다음 화면까지 진행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언제 여기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장면에서 보면 자, 여기 횡단보도가 6,000 밀리세컨드 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노면에 글씨가 나와 있는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7,375 밀리세컨드가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동 거리 실제 여기까지 진행한 거리는 위성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위성 지도에서 직접 측정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위성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10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해 가지고 실제 보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횡단보도 시작점에서 실제 이제 이쪽 반대편에 노면 그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20.9m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도를 추정하는 게 이제 구간을 진행하는 이동 거리를 몇 초 만에 갔느냐 하는 게 이제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9m를 7,375 밀리세컨드 마이너스 6,000 밀리세컨드면 1.375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행 속도는 15.2 밀리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속도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속도와 그 다음 속도 간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적용해서 보면 구간 진행하는 가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행 중에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페달을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대부분 차를 제어하는 방식이 핸들과 브레이크 혹은 가속 페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조정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속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직접 했던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뭐 격자 프레임을 갖다 삽입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초시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행을 해보면, 자, 이러한 경우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진행하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들 조정을 한 게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런 운전자가 핸들 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파악을 하는 게 이게 횡이동 값을 분석을 해보면 핸들 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을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위치별로 속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식과 그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를 위성지도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를 추정해서 속도에서 다시 이게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그리고 정지거리를 따져본 다음에 실제 이제 충돌 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초 전부터 어느 지점을 진행했는지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여기 보면은 좌선의 시작 지점은 충돌하기 1.3초 전이었고 우선의 시작은 충돌하기 0.8초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가속도들이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차에 지금 보면은 이제 빨간색을 보면은 이게 그 충돌 한 차량의 가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충돌하기 5초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0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돌하기 직전 약 1.3초 전에 보면은 0.4, 0.5G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0.5G라는 거는 굉장히 급격한 가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행 중에 주행 속도가 한 30km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속도 값이 0.2G, 0.3G 그 내외에서 머물게 되는데 0.3G만 해도 굉장히 급격한 가속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가속도 값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0G 상태를 유지했다가 가속했다가 0G 그리고 이게 충돌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속도가 감속이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청색선에서는 이제 충돌 당한 차량인데 이게 이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변경하는 차량이 보면 한 2.5초 전에 약간의 가속이 있다가 충돌하기 한 1초 전부터 속도가 거의 가속도 값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 속도 가속을 멈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충돌 당시에는 감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0.25G 정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제동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함으로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속도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속도가 50km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조건이 보이는데 이게 적색 같은 경우는 충돌 한 차량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아래쪽 파란색 선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40km로 가다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면서부터는 속도가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차의 경우에는 충돌 위험을 인지한 다음에는 브레이크 장치를 작동하는 거고요. 이 그 빨간색 지금 이제 충돌한 차량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게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는 가속 페달을 아직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그리고 이후에 속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충돌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손해보험협회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분석했던 사건들을 분석을 이제 데이터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 사건은 29건인데, 여기에 보면은 29건 중에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58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은 고의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량은 30대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충돌된 차량의 경우에는 28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9건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선 이제 교차로인 구간에서 사고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일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합류 지점에서 나는 사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교차로, 그 다음에 단일로, 합류로 모든 구간에서 다 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행 차로 수는 이제 1차로 편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요. 편도 1차로인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그 다음에 2차로 이상인 경우, 결국에는 뭐 차로 수에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거의 다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일 충돌 차량을 차량 특성으로 좀 구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저한테 이제 많이 왔던 게 렌터카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와가지고, 렌터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가 43%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그리고 같은 승용차지만은 외제차의 경우는 가속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발진 가속이라든가 주행 중 가속도가 국산차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주로 현재 이제 제가 많이 받은 사건들이 렌터카 관련된 사고들이라서 이 부분에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실제 차량, 고의 충돌 차량의 특성에서 보면은 좀 파악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속 성능이 뛰어난 차들이다라는 거,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변경 차량, 충돌을 당한 차량들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의뢰받은 사건들을 이렇게 차량들을 따져봤더니 이제 SUV 차량, 그 다음에 렌터카, 승용차, 외제차, 택시, 트럭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50%에서 지금 승용차가 나왔는데, 어떤 차량이든 거의 다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주 큰 차량 또는 그 승합차 종류는 지금 이제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이제 운전자가 어떤 상황을 했느냐에 놓고 봤을 때 제가 분석해 놓은 사건들에서는 보니까 행이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고의 충돌 차량 30건에서는 심지어 위험체 방향, 그러니까 충돌 차량 진로 변경을 하고 있는 충돌 위험 물체 방향으로 핸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중 조향이라 그래가지고요. 2번 핸들 조작을 해가지고 충돌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 경우에는 충돌한 뒤에 충돌을 하지 그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핸들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73%에서는 아예 핸들 조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횡이동 자체가 없는 거는 핸들을 정상적으로 그냥 완전히 꽉 잡고 충돌 시까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로 변경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93%가 위험체, 결국은 이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차로 변경이 없는 사건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 건의 경우에는 차로 변경을 진입하려다가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냥 멈춰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에서는 그 진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교차로를 하는 정상적인 차량이 교차로 통과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고의 충돌한 차가 그 차가 신호 위반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가서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로 변경이 없는 그런 부분도 관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고의성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모든 차가 충돌 위험을 인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요. 실제 위험 발생 후 충돌까지 경과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8대의 차량에 대해서 모두 이제 다 따져봤는데, 고의 충돌 차량 30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9.1초 전부터 마이너스 1.3초까지 충돌 위험을 인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인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충돌까지 그냥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마이너스 1.3초 이전에는 인지를 했던 걸로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그 고의 충돌 차량들의 데이터 값을 놓고 이제 선형을 구해봤더니, 여기 이제 선형 추세식에서 보면은 실제 X 절편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Y 절편값만 이제 따져봤더니 여기 보면 마이너스 2.692초 정도 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충돌을 하는 그런 한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로 변경,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의 경우에서는 값의 분포가 이제 마이너스 5.6초에서 0초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제 마이너스 5.6초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위험한 상황, 위법한 상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미리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나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추세선으로 봤을 때 한 0.04초, 이거는 이제 충돌 이후 인지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충돌 당시에 상대 속도 차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충돌 속도보다는 상대 속도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걸 따져봤더니 고의 충돌 차량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추세선에서 이제 구해지는 게 한 14.16km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14.16km가 되니까 상대차보다 더 빠른 상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83%에서 상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던 거고, 오히려 더 작은 경우도 있었는데, 작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옆에서 같이 나란히 가다가 좀 더 앞을 가다가 오히려 속도를 줄여가지고 뒤쪽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가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13한 데이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충돌 상대 속도로 13.78km 정도가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위험을 인지한 다음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를 이제 체크해 본 게 가속도를 산출해 본 거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의 충돌 차량의 경우 아마 0.105G가 나옵니다. 데이터 추세선으로 봤을 때 0.105G라면은 이거는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오히려 밟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로 변경, 차로 변경 차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129G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0.129G라는 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로 변경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충돌 위험에 인지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작동을 먼저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고, 고위 충돌 차량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가속 페달을 오히려 밟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위 충돌 차량 운전자는 충돌 이전에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10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의가 아니라 인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충돌하는 건 사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건 하는 거, 인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인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인지 반응 시간을 사고에서는 한 0.7 내지 1초 정도로 보는데요. 제가 이제 했던 사건 분석해 본 바로는 1.3초 이전으로 나와가지고 충분히 인지한 뒤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위법 상태로 이제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보면, 차량들을 차로 변경을 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오히려 그 차량 쪽을 향해서 행이동하거나, 혹은 아예 그 이중조양해 가지고 그쪽으로 충돌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예 보여주거나, 혹은 전혀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돌하기 한 2.6초 전에 충돌 위험을 인지하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존재했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충돌하였던 거고, 그리고 상대 속도도 충돌 이전에, 충돌 위험을 인지하기 이전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충돌 당시에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약 14km 정도 더 높은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현저하게 빠른 상태가 또 아닌 거죠, 이거는. 14km 정도 일어난다는 거는 실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좌측 후방을 봤을 때, 그 차량을 봤을 때, 아, 내가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간격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 충돌하기 한 2.7초 정도인데, 그때쯤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진로 변경을 시작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속도가 14km 더 높다는 것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오히려 급가속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간격을 유지했다가 0.105G로 급가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충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제가 해봤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험 인지 시간, 인지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충돌까지 시간이 걸리는가, 그리고 행이동은 어떻게 했나, 일반적으로 피한다 그러면은 충돌 위험차의 반대쪽으로 핸들 조작해서 이동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보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상대 속도는 얼마나 빨랐는지, 그리고 가속도, 실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운전을 해보면은 가속 중에 가속인 상태와 그 다음에 등속인 상태에서도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속인 경우에만 특별히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실제 운전자가 충돌하기 전에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실제 차량이 이렇게 제어되는 상황으로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고의사고가 완전하게 입증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적용해야 고의사고 입증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고의사고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는
실제 자동차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인데 대부분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입증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운전자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그 운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를 들은 그런 전원 목격자 이런 경우에만 한정돼서 그 사고 자체가 입증되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블랙박스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구해 봤습니다. 저의 이제 연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박사님 감사합니다.